네, 안녕하세요. 자, 좀 늦었지만 HLB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주말 좀 일찍 오전에 볼 수 있게끔 올려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 두 분 정도 해주셨는데,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 수급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을 보면 이전에도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7월 6일 보시면 자, 이 자리입니다. 수급이 치우치지 않았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한쪽 주체에서 막 매수를 하겠다, 뭐 막 매도를 하겠다, 버리겠다, 뭐 사겠다, 예, 이러한 부분이 아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를 보시면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 가격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평선에 대한 부분, 지지와 저항 이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평선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그러니까 중심이 되어지는 예, 그 가운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이틀 전이죠.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확인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서 딱 오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하지 못하고 걸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음, 바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힘이 세다 나쁘다, 약간 힘겨루기를 한다, 우리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잠시만요, 좀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자, 우리가 캔들이, 자, 이게 무슨 캔들이죠? 네, 십자형 캔들,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에 어떠한 변곡이 생긴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렇죠? 이러한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십자형 캔들, 도지형 캔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게 뭐냐면 캔들이 시가부터 종가가 똑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마감이 되는, 시가와 종가가 똑같은 보합. 그러니까 올랐다 내려갔다 올라,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주가가, 그러니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종가가 딱 여기서 시작과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 겨루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죠. 줄달기를 해도 똑같은 힘에 잡아당기면 움직이지 않는, 예, 그러한 힘의 균형.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형 캔들 도지형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어떤 뜻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상승과 하락의 위치, 여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십자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라인 때 이게 하나고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 위아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 지지를 받고는 있죠. 하지만 돌파가 안 나온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힘이 과연 셀 건가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을 보고 이거는 상승의 힘이 센데 돌파가 나와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석하시는, 네, 분석가 뭐 아니면 전문가들, 글쎄요, 이거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해야 돼요. 무조건 주식에 있어서는 확인이 필요하지, 그냥 올라가겠는데 내려가겠는데가 아닙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좀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아니고, 올라갔다가 빠지면 어떻게 급락이에요. 그 올라가는 순간을 보고선 올라가네 라가 아니라 결론치로 빠지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라가더라도 안착이라는 걸 해야 되고요.
내려가더라도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지지를 다음에 할 수 있는 그 위치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쉽게 생각하셔서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밀리면 안 좋죠. 당연히. 자, 이 자리는 분명히 중요한 자리는 맞아요. 이제는 이거를 아셔야 되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가 만약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자리를 보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 두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착을 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또 좋은 모습이 나오죠. 제가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린 미리 한번 준비를 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상방과 하방에 있어서 자, 엄청난 상승, 엄청난 하락 이게 아니고 상승과 하락이 여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지금 이 7만원대도 그렇지만 이 12만원대 지금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이에요. 7만원과 12만원대. 물론 지금 9만원이기 때문에 약간 밑에 하방에 빠져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냥 중간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박스의 그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몇십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이러한 자리가 돌파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현금화를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돌파하면 엄청난 상승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를 돌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다시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위치에서 이 파동 자, 제 박스 이렇게 크게 그려드렸죠. 네, 이 박스 안에서 어떻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대신 자, 여기서 박스가 밀린다라고 하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성을 일단 빨리 정해주는 게 좋다. 제가 뭐 정확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뭐 어딘가 그랬어요. 뭐 여기나 한 3번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확실하게 빨리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위험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구간에서도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던 이전에 그러한 구간처럼 지금도 빨리 결정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결정이 나야 된다는 것은 상방으로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방으로 빨리 자리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밀려요. 그러면 다시 밀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다시 올려야 돼요. 지금 이 파동에서는 올리고 나서 안착을 빨리 해주면 좋지만 밀리면 만약에 밀리지 않습니까? 밀리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빠진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저는 지금 모습은 좋아요. 좋은데 여기를 반드시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고민이 많으신데 저는 이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돌파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전의 모습보다도 저는 좋습니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악집만 안 뜨면 돼요. 지금 HLB가 조금 그냥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어떠한 내용을 그러니까 좋은 내용도 발표하지 말고 안 좋은 내용도 발표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주식은 주식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만들 텐데 왜 가만히 있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기업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냥 운영만 저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HLB는 항상 좋은 모습을 만들어 주면서 일부러 저는 좀 그런 게 이럴 때는 개인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매수하게끔 만들어 놓고 중간에도 그래요. 중간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 좋은 얘기 뭐 호재거리 터트리고 빼고 호재거리 터트리고 빼고 그냥 오히려 자 여기 보세요. 이럴 때 상승할 때 보면 중간에 뭐 한 가지 뭐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아무 얘기가 없을 때가 주가가 잘 가요. 아무 얘기가 없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주식은 주식대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그거고 여기에서도 이번에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그냥 주가를 그냥 주가대로만 봐라. 기업을 보지 말고. 차라리 그게 매수하기가 좀 편해요. 지금 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론 기술적 부분으로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에 대한 지금 저항이 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 권리락도 좀 그러긴 하지만 근데 어찌됐든 지금은 나쁠 이유가 없어요. 나쁠 이유가.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한 번에 그냥 뚫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한번 여러 종목을 한번 차트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거 뚫고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꼭 좋은 그림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꼭 안 좋은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뭐 안 좋은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지 말고 그냥 가만 이게 뭐 되겠습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업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 자,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 뭐 엄청난 이 얘기를 하고 호재를 해서 이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갔으면 물론 그런 이런 호재 재료가 없었으면은 상승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저는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주가 모양만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서 조금 좀 그럴 수는 있어요. 그냥 듣기에는. 근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좋은데 꼭 이러한 부분. 자, 지금 안 좋은 얘기가 여기 나왔죠. 그 여기가 주춤거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가 중심이고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안 되시고 설득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좀 시끌시끌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그냥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 그쵸? 그러면 그 자리가 어떻게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제가 중심을 잡고 그다음에 제가 이 라인을 설정하고 하기 때문에 저만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 이해를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끄러웠을 때 뭐가 문제였을 때 그쵸? 그게 이제 저항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한창 좋았을 때 그쵸? 재료도 많고 이미 여기서 다 얘기하고 하곤 하지만 그 새로운 재료가 많았죠. 그러면 이러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 어떤 내용? 그쵸? 이것보다 더 좋은 재료 이게 나와야죠. 그게 바로 제가 봤을 때 실적 같은 내용, 실적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항이다. 그리고 지지다. 여기서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실 내용이 이걸 거예요. 아니 방향성이라는 게 뭐 여기서도 방향성 빠지면 이거 아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뭐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뭐냐면 예전부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최근에 그냥 딱 이 영상 하나 보고서는 뭔 얘기야? 그냥 다 이래요. 반응이.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느 지점이든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중요시 말씀드린 이유는 뭐죠? 큰 그림을 봐도 이게 중심이 되는 자리다라는 거죠. 큰 상승, 방향성. 그냥 하루만 양봉 올리고 빼고 이게 아니라 쭉 올라간다든지 쭉 빠지든지 이러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중간의 위치이다. 네, 이 부분입니다. 생명과학과 파워 잠깐 볼게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가. 자, 파워 보겠습니다. 파워는 조금 상승이 약합니다.
근데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그냥 HLB랑 엮지 마시고, 물론 움직이는 건 이제 엮어서 가긴 하지만 따로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분명히 차이는 날 거예요. LB가 올라간다든지 파워가 올라간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움직임이 분명히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따로 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파워가 제일 좀 하단 쪽에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이고, 좀 그런 내용이고 그런 영상이지만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HLB 같은 경우에는 빨리 그냥 방향성에 대한 부분 한번 그냥 확인해 주시고 월요일 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월요일 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면 그때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는데, 음봉 봐야 됩니다. 음봉. 이 상황에서 음봉이 나오는 그 위치,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그러니까 위에 뭐 갭이냐 아니면 그냥 하락인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가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우에 생기는 게 차라리 낫죠. 우에 생기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거는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나중에 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